지금 이 순간 발이 저리거나 시린가요? 발가락 끝이 감각이 없거나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잘 낫지 않거나 발이 자주 붓는 증상, 그냥 당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발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신호거든요. 당뇨 진단받은 지 15년 됐어요. 5년 전만 해도 발 관리를 소홀히 했었어요. 발가락이 좀 저리고 감각이 둔해도 그냥 넘겼죠. 근데 어느 날 발톱 깎다가 살짝 베었는데 그게 큰일이 될 뻔했어요. 상처가 한 달이 넘도록 안 낫더라고요.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다고 조금만 더 늦었으면 발가락 절단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 이후로 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요. 지금은 발도 건강하고 혈당도 잘 관리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당뇨발을 예방하고 관리하는지 그 모든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꼭 아셔야 될 게 당뇨 환자에게 발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당뇨 환자의 15%가 평생 한 번은 발궤양을 경험한대요. 그리고 발궤양 환자의 20%는 결국 절단 수술을 받는다고 해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저도 그 얘기 듣고 너무 겁이 났어요. 더 무서운 건 발 절단 후 5년 생존율이 50%밖에 안 된대요. 암만큼이나 심각한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당뇨발은 철저한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예방하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 당뇨 진단받은 건 56세 때였어요.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80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뇨라고 하시더라고요. 당뇨약 처방받고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냥 혈당만 낮추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약 먹고 밥 조절하면서 혈당은 어느 정도 관리됐어요. 공복 혈당이 120 정도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발이었어요. 60대 중반이 되면서 발가락이 자주 저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밤에 자려고 누우면 발가락 끝이 찌릿찌릿했어요. 낮에도 양말 신으면 감각이 좀 이상했고요. 뜨거운 물에 발 담가도 온도를 잘못 느꼈어요. 그래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다가 5년 전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에 발톱을 깎았어요. 시력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냥 깎았거든요. 그런데 새끼발가락 옆을 살짝 베었어요. 피가 조금 났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밴드만 붙였어요. 근데 이틀 지나도 안 낫더라고요. 일주일 지나니까 더 빨개지고 부어올랐어요. 2주 지나니까 진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병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장 입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당뇨발 감염이래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뼈까지 감염돼서 발가락 절단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입원해서 항생제 맞고 매일 상처 소독하고 2주 만에 퇴원했어요. 다행히 발가락은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걷지도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 있었고 통증도 심했고 입원비도 많이 나왔고 무엇보다 발가락을 잃을 뻔했다는 공포가 너무 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당뇨 환자에게 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퇴원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 발 관리에 대해 많이 여쭤봤어요. 선생님이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당뇨 교육도 받았어요.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서 공부했고요.
그렇게 5년 동안 철저히 관리하니까 지금은 발이 정말 건강해요. 상처도 안 생기고 감염도 없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먼저 당뇨발이 왜 위험한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당뇨가 오래되면 혈관과 신경이 망가져요. 특히 발은 심장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제일 나빠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돼요.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로 가는 피가 줄어들어요. 피가 안 가면 상처가 안 낫는 거예요. 우리 몸이 상처를 치유하려면 피를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 면역세포가 가야 하는데 피가 안 가니까 안 낫는 거죠. 또 신경도 망가져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해요. 신경이 손상되면 감각이 둔해져요. 발의 상처가 나도 아프지 않아요. 뜨거운 물에 데워도 못 느껴요. 돌에 긁혀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래서 상처가 생겨도 모르고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깊어지고 감염되고 그러다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감염이 무서운 이유는 뼈까지 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골수염이라고 해요. 뼈가 감염되면 치료가 정말 어려워요. 항생제로도 잘 안 듣고 결국 그 부위를 잘라내야 해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발등, 발목, 종아리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절단하게 돼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당뇨발의 진행 과정을 보면요. 첫 번째 단계는 신경 손상이에요. 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져요. 밤에 발이 화끈거리거나 찌릿찌릿해요. 이게 초기 신호예요. 저도 이때 병원 갔어야 했는데 못 갔어요. 두 번째 단계는 혈액순환 장애예요. 발이 차갑고 창백해져요. 발톱이 두꺼워지고 색이 변해요. 발털이 없어져요. 이것도 신호예요. 세 번째 단계는 피부 변화예요. 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져요. 굳은 살이 생기고 티눈이 생겨요. 이런 곳에서 상처가 잘 생겨요. 네 번째 단계는 상처 발생이에요. 작은 상처가 생기는데 잘 안 낫고 점점 커져요. 이때 바로 병원 가야 해요. 저는 이때 늦게 갔어요. 다섯 번째 단계는 감염이에요. 상처 주변이 빨개지고 붓고 뜨거워져요. 진물이나 고름이 나와요. 냄새도 나요. 이 상태면 응급이에요. 여섯 번째 단계는 괴사예요. 조직이 죽어서 검게 변해요. 이렇게 되면 절단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진행되는 걸 막으려면 첫 번째 단계, 신경 손상 단계에서 관리를 시작해야 해요. 저는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지나서 네 번째 단계에서야 병원 갔으니까 위험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실천하는 당뇨발 예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매일 발을 검사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발을 꼼꼼히 살펴봐요. 먼저 발가락 사이사이를 봐요. 여기가 습해서 무좀이나 상처가 잘 생기거든요. 발가락 사이에 빨개진 데 없는지, 벗겨진 데 없는지 확인해요. 발바닥도 봐요. 거울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을 비춰봐요. 시력이 안 좋으면 돋보기 쓰고 봐요. 물집 없는지, 굳은 살 없는지, 상처 없는지 확인해요. 발등도 봐요. 신발에 눌려서 상처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발 뒤꿈치도 중요해요. 여기가 건조해서 갈라지기 쉬워요. 갈라진 데 없는지 확인해요. 발톱도 봐요.
색이 변했는지 두꺼워졌는지 살 속으로 파고들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요. 만져도 봐요. 붓지는 않았는지 뜨겁지는 않은지 확인해요. 혼자 보기 힘들면 가족한테 부탁해요. 저는 아내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봐달라고 해요. 뭔가 이상한 게 보이면 바로 사진 찍어요. 그리고 병원 갈 때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려요. 두 번째, 매일 발을 씻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저는 매일 저녁에 발을 씻어요. 미지근한 물에 씻어요. 너무 뜨거운 물은 안 돼요. 감각이 둔해서 데여도 모를 수 있거든요. 물 온도는 팔꿈치로 확인해요. 팔꿈치에 따뜻하면 적당한 온도예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요. 발가락 사이사이도 꼼꼼히 씻어요. 때를 밀거나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 돼요. 피부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발을 씻은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닦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무좀이나 감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이 닦아요. 문지르지 말고요. 특히 발가락 사이는 잘 말려야 해요. 저는 드라이기로 찬바람 쐬어서 완전히 말려요. 발을 닦은 후에는 보습제를 발라요. 당뇨 환자는 피부가 건조해서 갈라지기 쉽거든요. 보습제는 향료 없고 자극 없는 걸로 써요. 발바닥, 발등, 발 뒤꿈치에 발라요. 근데 발가락 사이에는 안 발라요. 거기는 습하니까요. 저는 요소 크림이라는 걸 써요. 약국에서 샀는데 보습 효과가 좋더라고요. 세 번째, 발톱을 조심스럽게 깎아요. 저는 발톱 깎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 이후로 정말 조심해요. 발톱은 일자로 깎아요. 너무 짧게 자르지 않아요. 발가락 끝과 일직선이 되게 깎아요. 둥글게 깎거나 옆을 파내면 안 돼요.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 수 있거든요. 밝은 곳에서 깎아요. 저는 낮에 창가에서 깎아요. 밤에는 안 보여서 위험해요. 돋보기도 써요. 발톱 깎기보다는 줄을 쓰는 게 더 안전해요. 저는 이제 줄로만 다듬어요. 깎다가 살을 베일 위험이 없거든요. 발톱이 너무 두껍거나 변형됐으면 혼자 깎지 말고 병원 가요. 발톱 관리해 주는 병원이 있어요.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발톱 정리해요. 전문가가 해주니까 안전하고 깔끔해요. 네 번째, 올바른 신발을 신어요. 신발이 정말 중요해요. 안 맞는 신발 신으면 상처 나거든요. 저는 신발 고를 때 정말 신중해요. 먼저 사이즈가 맞아야 해요. 너무 작으면 발가락이 눌리고 너무 크면 발이 신발 안에서 움직이면서 마찰이 생겨요. 신발 가게에 가서 발 사이즈를 정확히 재고 신어봐요. 오후에 가야 해요. 오후에 발이 좀 붓거든요. 앞코가 넓은 신발을 골라요. 발가락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해요. 끈이나 벨크로가 있는 신발이 좋아요. 발을 잘 고정시켜 주거든요. 굽이 낮은 신발을 신어요. 높은 굽은 발에 무리가 가요. 쿠션이 좋은 신발을 골라요. 충격을 잘 흡수해 줘야 해요. 신발 안쪽을 매번 확인해요. 신기 전에 손을 넣어서 돌이나 못 같은 게 없는지 확인해요. 안창이 찢어지거나 울퉁불퉁한지도 확인해요. 양말도 중요해요. 저는 면 양말을 신어요. 땀을 잘 흡수하거든요. 양말에 구멍 나거나 고무줄이 너무 꽉 조이면 안 신어요. 양말을 뒤집어서 이음새가 발가락에 닿지 않게 신어요. 맨발로 다니지 않아요.
집에서도 항상 실내화를 신어요. 맨발로 다니다가 뭘 밟거나 부딪힐 수 있거든요. 해변이나 수영장에서도 샌들을 신어요. 5번째, 혈당을 철저히 관리해요. 당뇨발의 근본 원인은 높은 혈당이거든요. 혈당만 잘 관리해도 당뇨발을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저는 혈당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요. 당뇨약을 빠짐없이 먹어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2번 먹어요. 약통을 식탁 위에 뒀어요. 밥 먹을 때마다 보이니까 안 까먹어요. 혈당을 매일 재요. 아침 공복 혈당을 재고 가끔 식후 2시간 혈당도 재요. 노트에 기록해요. 날짜, 시간, 혈당 수치 다 적어요. 그래서 병원 갈 때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려요. 목표는 공복 혈당 100에서 120, 식후 혈당 140 이하예요. 저는 이 범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당화혈색소도 중요해요. 3개월마다 병원에서 검사해요. 이게 6.5% 이하면 좋대요. 저는 지금 6.2%예요.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식단도 철저히 관리해요. 탄수화물을 줄였어요. 밥을 1공기 먹었다면 이제는 반 공기 먹어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 먹어요. 빵, 면, 떡 이런 거는 거의 안 먹어요. 단 음식도 끊었어요. 과자, 케이크, 사탕 이런 거 안 먹어요. 과일도 조심해요.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고 조금씩 먹어요. 바나나, 포도처럼 당이 많은 과일은 피해요. 채소를 많이 먹어요.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먹어요. 나물, 샐러드, 쌈 이런 거요. 채소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좋대요. 단백질도 충분히 먹어요. 생선, 닭가슴살, 두부, 달걀 이런 거요.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중요하대요. 식사 순서도 바꿨어요. 채소부터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대요. 천천히 먹어요. 한 끼에 30분 이상 먹어요.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6번째, 운동을 꾸준히 해요. 운동이 혈당 관리에 정말 중요해요. 저는 매일 운동해요. 식후에 30분 걸어요. 점심 먹고 30분, 저녁 먹고 30분. 이렇게 하루에 1시간 걸어요. 식후 운동이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래요. 걸을 때 신발을 잘 확인해요. 편한 운동화를 신고 양말도 제대로 신었는지 확인해요. 걷다가 발에 이상한 느낌이 들면 바로 멈추고 확인해요. 물집이나 상처가 생기지 않게 조심해요. 근력 운동도 해요. 집에서 맨몸 운동해요. 스쿼트, 플랭크, 팔굽혀펴기 이런 거요. 근육이 많으면 혈당 관리가 쉬워진대요. 근육이 당을 사용하거든요. 발 운동도 해요. 발가락을 펴고 오므리는 운동을 해요. 발목을 돌려요.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해요. 이런 운동들이 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대요. 저는 TV 보면서 해요. 7번째, 혈액순환을 좋게 해요. 발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야 상처가 잘 낫거든요. 저는 다리를 높이 올려요. 누워서 베개를 다리 밑에 받쳐요. 하루에 30분씩 이렇게 해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대요. 다리를 꼬고 앉지 않아요. 다리 꼬면 혈액순환이 안 된대요. 양반 다리도 오래 하지 않아요. 의자에 앉을 때는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아요. 오래 앉아 있지 않아요. 1시간마다 일어나서 걸어요. 발목을 돌리고 스트레칭해요. 꽉 조이는 양말이나 신발은 안 신어요. 혈액순환을 방해하거든요. 담배는 절대 안 피워요. 담배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나쁘게 한대요. 저는 원래 담배를 안 피웠는데 피우시는 분들은 꼭 끊으세요. 따뜻하게 해요. 발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양말을 신고 겨울에는 실내에서도 따뜻하게 입어요. 근데 전기장판이나 핫팩을 직접 발에 대지는 않아요. 감각이 둔해서 화상 입을 수 있거든요. 8번째, 금지 사항을 지켜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맨발로 다니지 않아요. 집에서도 실내화를 신어요. 밖에서는 더더욱 맨발로 다니지 않아요. 둘째,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지 않아요. 족욕기나 찜질방 조심해요. 온도를 잘못 느껴서 화상 입을 수 있어요. 물 온도는 항상 팔꿈치로 확인해요. 셋째, 발에 티눈이나 굳은 살이 생겨도 혼자 제거하지 않아요. 티눈 밴드나 칼로 자르면 안 돼요. 상처가 날 수 있어요. 병원 가서 제거해요. 넷째, 발 마사지를 조심해요. 너무 세게 누르면 상처가 날 수 있어요. 부드럽게만 해요. 마사지 기계도 조심해요. 다섯째, 상처에 민간요법 쓰지 않아요. 된장, 소주, 알로에 이런 거 바르지 말아요. 감염될 수 있어요. 상처가 생기면 바로 병원 가요. 여섯째,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요. 발에 뭔가 이상하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병원 가요. 작은 상처도 우습게 보지 말아요. 9번째, 정기 검진을 받아요. 저는 3개월마다 병원에 가요. 당뇨 관리 받으러요. 그때 발도 같이 검진 받아요. 의사 선생님이 발을 자세히 봐주세요. 감각 검사도 해요. 가는 실 같은 걸로 발바닥을 살짝 찔러요. 느껴지면 정상이고 못 느끼면 신경 손상이 있다는 거래요. 혈액순환 검사도 해요. 발목 혈압을 재요. 발 혈압이 팔 혈압보다 많이 낮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래요. 발톱도 확인해요. 무좀이 있으면 치료해요. 무좀도 상처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은 혈관 검사를 받아요. 다리 혈관 초음파 검사예요. 혈관이 막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아직 혈관은 괜찮대요. 제가 느낀 건 당뇨발 관리의 핵심은 매일 확인하고 매일 지키는 습관이에요. 오늘 괜찮다고 내일도 괜찮을 거란 보장은 없거든요. 하루라도 소홀하면 작은 상처가 큰 일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발은 몸의 끝이지만 건강의 시작이에요. 발이 아프면 걷지를 못하고 걷지 못하면 운동을 못 하잖아요. 운동을 못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면 다시 발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걷는 걸 멈추지 않아요. 비 오는 날엔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해요. TV 보면서 발목 돌리고 수건 잡아당기기 운동도 해요. 이런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제 발을 살려줬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당뇨발 진단받으면 겁부터 나요. 혹시 나도 절단해야 하나? 이제 평생 아픈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저도 그날 병원에서 발가락 자를 뻔했다는 말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마음을 바꿨어요. 내가 내 발을 지킨다. 그 생각 하나로 매일 실천했어요. 지금 저는 71살이지만 하루 8,000보 걷습니다. 혈당도 안정돼 있고 발도 깨끗해요. 예전처럼 찌릿하거나 시린 느낌이 거의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당뇨발 병력이 있었던 분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발이 제일 큰 재산이라서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면서 나도 요즘 발이 좀 시린데, 발톱이 두꺼워졌는데, 상처가 안 났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오늘 저녁에 발 씻을 때 거울 하나 두고 꼼꼼히 보세요. 그리고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세요. 병원 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늦는 게 위험한 거예요. 당뇨발은 한 번 생기면 고치기 힘든 병이지만 미리 막으면 아무 일 없는 병이에요. 저처럼 아찔한 경험을 하기 전에 미리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발을 지키는 건 결국 내 삶을 지키는 일이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예요. 매일 발을 씻고 말리고 보고 보호하는 것. 그 네 가지만 매일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1년 뒤에 여러분의 발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뇨가 있어도 걷고 웃고 여행할 수 있는 삶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뇨발은 병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습관을 바꾸면 발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걸 몸소 증명했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